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8TV 박영석입니다. 228TV는 오늘 정시식 전 원로회의 의장님 모시고 여러가지 말씀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시식 원로님은 228 당시 경북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228 기념사업회 원로 자문회의 의장을 맡아서 228 민주정신을 함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언제 봬도 건강한 모습인데 맨발 걷기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도 열심히 하십니까? 예, 그 2020년도네요. 네. 28 대학에서 그 교육대학의 권택환 교수 강의를 듣고 그 이튿날인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5, 6회 정도 사력, 그렇죠. 한 4년 3, 4개월 되는데 그동안에 수성못을 매번 2바퀴씩 970회를 돌았습니다. 아유, 시작한 날부터 해서 이제 회수까지 다 기록하고 계시네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몇 보를 걸었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기록하기 좋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선 걸으면은 발바닥에 자극이 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상쾌하고 또 이 걷는 동안에는 잡념 없이 걸을 수 있다. 뭐 그런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있을 때까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럼 겨울에도 걷습니까? 겨울에도 걷는데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는 저녁으로 걷고 아주 추울 때는 아주 영하 몇십 도 내려가면은 사양하고 신발 신고 걷고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걸으시면서 건강 유지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로님은 또 사진 작가이시기도 한데 요즘도 사진을 많이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드론 자격증까지 이렇게 취득해서 사진 찍게 나서던데. 퇴직을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친구가 같이 사진 찍자. 이래서 이제 권유를 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또 사진도 막상 찍어보니까 개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못다한 나무에 대한 관심을 이 사진으로 나무를 많이 찍으시는 거죠? 주로 이제 고목나무들 전국에 있는 고목나무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나무에 얽혀 있는 얘기들 스토리가 많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해서 그래 제가 88순 기념으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카메라와 함께한 나무 산책이라는 책을 이제 나무 얘기와 나무 사진으로. 그러니까 이제 노거수들을 이제 다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55그루를 촬영을 해가 기록을 하고 이제 그게 다 떨어지고 나서 작년 1월에 다시 정보판을 11그루를 더 추가해서 66그루를 수록해서 정보판을 낸 것이 이 책입니다. 책도 가져오시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이고, 이 컬러판으로. 이제 안에 전부 사진이 주로. 전국에 이제 주요 노거수들이 다 이렇게 촬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나무에 대한 뒷얘기,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두고 계시네요. 정말 꼭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나무는 거대하잖아요. 거대한 나무를 밑에서 땅 밟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드론을 한 대 써가지고 이제 좀 공중에서도 촬영하고 또 뛰어서 촬영하는 그런
하니까 나무가 더 웅장해 보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신비로운 그런 장면을 촬영할 수 있어서 가끔 드론을 사용합니다. 드론은 뭐 어떻게 그 조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운데 저는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스틸 사진. 한 장씩 찍는 사진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가능합니다. 예. 드론 뭐 이렇게 조작하다가 뭐 사고 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사고 났다기보다도 드론 2대를 하나는 물 속에 빠뜨리고 잃어버리셨고 하나는 숲 속에 추락이 되고. 예. 대단하십니다. 의장님은 뭐 사진도 찍지만은 지난해죠. 시인으로도 등단도 하고. 그랬죠. 이 나무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되고 또 글을 쓰다 보니까 그 나무 속에 얽혀 있는 이야기를 시어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 어느 좀 좋은 시인을 만나가 공부를 하면서 나무에 관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시집도 한 권 또 내야 되겠습니다. 지난 그 2023년도에 월간 시라는 곳에서 9월 달에 거기 등단을 하셨죠? 거기 이걸 통해서 등단을 하고 나니까 어깨가 무거워서 더 열심히 지금 배우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시를 지금 나무에 관한 시를 한 70여 편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때가 되면은 좀 잘 다듬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낼까 하는 게 제 지금의 희망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진도 찍고 시도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그 귀감이 되는 그런 일상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은 이제 그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대구시에서 서구 부청장, 수성구 부청장 이렇게 오랜 공직 생활을 하신 바가 있는데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그 우리 228 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명덕 내거리에 있다가 지금은 두리공원에 30년 전에 옮겼는데 그때 그 기념탑 이전하는데도 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화 공부 담당관 할 시절에 그 기념탑을 이전해야겠다는 게 시의 결정이 났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 그 탑을 건립할 때는 명덕 로타리가 좀 한가한 거리였는데 자동차가 불어나면서 교통이 혼잡하니까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 내거리 그렇게 로타리형을 신호 체계를 갖추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시의 그 판단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 교차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죠. 그래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이전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이전하려고 하면은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이 로타리 건립과 관련된 데는 사람들과 또 그 관련되는 사람하고 어떤 자문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렸더니 그러고 나서 나는 그 1년간 장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가 건의한 대로 그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228 세대는 내가 그 당시에 경북고등학교에 홍종음 당시 매일신문사 근무를 했고요. 그분. 그 다음에 사대부고의 최용호 교수. 그 다음에 대구고등의 장주요 대구은행 지점장. 이 세 분을 추천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보니까 그분들이 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가 추진을 잘 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명덕 내거리에 있다가 이제 두리공원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이 장소 선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또 두리공원으로 이렇게 결정됐을까 하는 부분도 그거는 저는 그 당시에 관여를 못하고 교육과에 있었는데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시와 협의를 해서 그 두리공원이 적지라고 판단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심지에 하면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접근성은 좋지만은
그 참배를 한다든가 기념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넓은 면적을 필요한데 필요하죠, 예. 그런 땅을 구할 수가 없었고 또 넓은 면적에 주차장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두류공원이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228 이제 기념사업회가 90년에 예. 그때 이제 시작이 되고 뭐 법인은 2000년에 와서 됐습니다만 예. 처음에 그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예. 기념사업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또 조직하고 할 때도 원로님께서 또 많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예. 기억이 많이 나시죠? 228이 이제 준공식을 하면서 최초로 228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228에 대한 기념 행사가 일체 없었죠. 없었는데 이 이전을 계기로 해가 또 30주년 30주년이면서 이전 준공식을 예. 하면서 이제 최초로 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대구 228 기념사업회 기념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그 228 기념탑 이전 준비위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 228 기념사업회를 만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시의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같이 해서 그 의논을 하고 하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때 8개 고등학교 대표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3개교가 모였죠. 경고, 대구고등, 사대부고가 모여서 예. 하는데 그때 논의를 한 결과 그 당시 공립학교, 일요 등교를 했는 공립학교가 8개 학교다. 예, 예. 그 대표들과 같이 인원을 하고 여기 기념사업회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확대를 했죠. 그래서 경북여고, 대구고등, 그 다음에 대구농고, 대구상고, 대구공고 이런 팀들이 전부 해가 8개교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그 기념사업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30년의 이제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만 예. 바로 뭐 어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그때 뭐 이 기념사업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그때 다 50대 장춘 식당이라는 식당에서 네. 그 이제 모여서 했는데 이게 장춘 식당이 실제로는 228 기념사업회의 산실이죠. 예. 그래서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논의를 해서 했는데 그때 그래도 각 학교 대표들이 동창회 회장과 228에 적극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40대 말 50대 초반 있을 때죠? 예, 6, 90. 그렇죠. 그때 과장님 하셨구나. 제가 과장 시청에서. 예. 그러면은 또 228 당시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북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예. 그날 그 뭐 여러 언론님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운동장에 이렇게 또 모이게 됐고 그래서 또 교문 밖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뛰쳐나가게 됐는지 우리 언론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학생회 간부는 아니었고 예. 그 기울부 부원이었어요. 기울부 부원에서 뭐 일정한 그 학교 활동은 했습니다만은 그 228 당일 1호 등교를 통지를 받고 예. 그 학생들 간에 거기에 대한 회의, 반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있었고 학급에 종회 때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수업 끝나고 아주 심각한 토론이 우리 반에서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예, 학생들. 밤마다 다 그랬죠. 예, 예. 그 우리 반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마침 논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종회를 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좀 토론을 좀 더 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학교 당국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러던 거에 거부를 하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느냐. 상부의 지시인데 예. 그러면은 우리로서 선생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어요. 예.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 이호영 선생님이라고 사회과 선생님이셨는데 총각이었어요. 예.
그분이 딱 교단에 올라오시더니 제군들이 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선생님 생각할 필요 없다. 제군들 뜻대로 행동해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선생님이 학생 그 마음에 이제 그렇죠. 힘을 실어주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토론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학급에 주동이 되는 한 5, 6명이 그 담임 선생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 이호영 선생님? 예, 그 집을 찾아가서 왜 찾아갔습니까? 이제 한번 이런 이료등교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의견을도 듣고 싶고 해서 뭐 두렵기도 하고 예, 뭐 그래서 갔더니 하니까, 선생님께서 그 사회 현상 지금 그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너희들이 만약에 의료 등교를 거부하고 한가를 하면은 너희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올 것이다. 는 사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받고 한 10시경에 헤어져서 이제 집으로 갔죠. 그때는 통금이 있을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전날 이야기죠? 전날 27일.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왔다가 이제 그 이튿날 학교는 저희들은 집으로 갔는데 제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 맏형님이 경북대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동기분이 저희 학교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제가 복도에서나 교실에서 학생들하고 동료들하고 얘기하는 걸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또 학교 돌아가는 상황이 이러니까 형님한테 전화를 해가 자네 동생 보내지 말게 하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학교 가겠다 하니까 잘 갔다 오라 이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형수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런 전화 와서 형님이 저놈을 어디에 청송으로 보내볼까. 그때 학교 못 가게. 예. 형님이 교통회사에 계셨거든요. 버스 회사에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더래요. 그런데 그 이튿날 제가 학교 간다 그래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게 판단을 나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 일이 있었죠. 예.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오셔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오니까 운동장에 이제 다 모였네. 그죠? 아니요. 교실에서 또 토론회가 벌어졌죠. 학생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한참 우리도 그러면은 등교를 보이콧하고 나가자 하는데 교단 바로 옆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막 모이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 내다보니 학생들이 다 교단으로 모여요. 우리도 나가자. 그리고 다 나가니까 이제 그때서 그 당시 학생 부회장이던 이대호 군이 올라와서 그 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진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끝나니까 나가자. 저는 사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무리에 가니까 따라가 나갔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일 뒤를 따라갔죠. 끝을 따라갔는데 마침 학교에서 정문에서 한 100m도 안 가서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부통 후보가 탔는 유세차가 지나가가지고 헛방 흔들고 그 시위대와 맞닥뜨렸다고. 그렇죠. 그분들은 뭐 때문에 저런지도 모르고 손을 흔들고 우리가 손을 흔드니까 그분들 손을 흔들면서 지나갔어요. 그럼 뭐 경찰에 이제 시위 중에 잡힌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뭐 원로님은 어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왜요? 저도 잡혀갔죠. 어디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뭐 다 전에도 얘기되지만 도청에 가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때까지는 경찰이 몰랐는데 선언문을 낭독하는 내용을 보니까 반정부적인 구호가 들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때 경찰국이 그 도청 안에 있었으니까 경찰국에서 잡아라 이래 명이 떨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뛰쳐나오는데 정문을 닫아가 일부는 뒤에 있는 분들은 애들은 잡히고 그 안에서 잡히고 나머지들은 도로를 뛰어나가 시청으로 갔거든. 시청까지 갔어요. 시청 가서 가는 과정에 학생들도 많이 경찰차가 와서 잡고 가고 또 시청에 가서 구호를 외치고 다시 일부는 도지사 관사로 가고 일부는 경찰에 쫓겨서 흩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 경우는 도청 관사로 가다가 그 당시에 경북체육회가 그 현재 한일극장보다도 조금 동쪽에 관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큰 길에 있었어요. 그 체육회를 가니까 그 당시에 그 최영호 교수님, 체육 담당하시는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거든요. 그래, 우리 교수님, 우리 뭐 의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야, 너 지금 학교로 돌아가라.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대구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명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분 말씀을 듣고 각자 학교로 가다가 이제 모여서 가는 게 아니고 각자 흩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는 학교 거의 다 가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대구 형무소 자리에 앞에 3등 모자점이라는 우리 단골 모자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자주 가니까 제가 들어갔어요. 피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 형사가 곧바로 들어왔어요. 추적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잡혀서 남대구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경찰서까지 잡혀가셨구나. 그 이제 밤에 이제 훈방이 됐겠습니다. 그죠? 그 가서 잡혀가 있으니까 뭐 이름도 안 적고 그 사람이 뭐 몇 명씩 이미 여러 방을 학생들이 많이 잡혀갔죠.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방에 다 이어놨으면 하지만 분산시켜놨어요. 그 뭐 아마 몇몇 학생들은 가서 조사를 받고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은 되게 이제 예리고 말 잘 들을 사람만 뽑아가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주모자가 뭐냐, 뭐 사회를 묻고 이러는 거. 그러고 나서 있는데 밖에서 막 여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갔다 좀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잡혀들어요. 보니까 경북역 학생들이 이제 경북역 학생들이 사실은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자고 누가 가가 했는데 그 사람 선생님한테 잡혀가 있다가 늦게 이제 뛰쳐나오가 수성천변에 유세장으로 갔는 모양이에요. 가다가 그 유세장을 가려고 하면 남대구 경찰서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 가다가 잡혀가 들어왔는데 몇 명이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잡혀 들어가. 직접 보셨구나. 그걸 이제 같은 방은 아니지만은 와서 잡혀왔어요. 그래가 같이 있다가 한 10시경에 훈방이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이입할 때 10대였던 주역들이 벌써 이제 그 8을 넘긴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때의 동기분들이나 친구분들은 한 번씩 보십니까? 많이 흩어져 있죠. 뭐 서울도 외국 서울이 제일 많이 가 있고 외국도 많이 가 있고 대구도 한 130명이 동기회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은 슬픈 현상입니다만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명씩의 부고장을 받습니다. 지난 8월 12일 날은 아주 나와 가까운 친구 2사람이 대구였어. 2사람이 딴 나라로 갔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이제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소식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도 그때 2.28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그 엄혹한 시절이었고 그게 뭐 4.19 혁명으로 이렇게 번질 거라고 학생들이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없이 학생들은 이제 시위에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섰는데 예. 그때 그 뭐 주역을 비롯해서 여러 친구들의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그 문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의 사회의 국민의 수준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 상당한 그 예. 지적 수준이 높은 레벨에 와 있었다. 전체적인. 지금은 뭐 모두가 다 대학을 졸업하는 국민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명률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그 고등학생만 해도 이제 사회에 상당한 높은 수준의 지식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그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신문과 그 다음에 잡지 이런 걸 보면서 제 경우는 동아일보를 집에서 구독을 하니까 그걸 계속 보고 뭐 전부 한자 두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한자로 다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이 있어서 다배아가 신문에 나오는 한자 정도는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사회를 흐름을 지휘했던 사상계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사상계. 그 잡지에서 함석헌 선생, 유달령 선생, 장준하 선생 같은 정론을 집필하는 그런 글을 매월 탐독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그런 책들을 다 읽었군요. 또 그 글을 읽으면서도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하고 현 사회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런 걸 자각을 했는 거죠. 나뿐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민주주의하고 그 현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하고는 특히 정치 세력은 많이 잘못되었다. 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일요등교라는 그 소위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의식이 잠재되어 있던 저항의식이 끌어나와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또 이 사건이 한 정권을 무너뜨리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죠. 그렇죠. 우리들이 그냥 조그마한 반항 의사 표시를 했을 뿐인데 그게 전국에 뻗쳐가지고 4.19까지 가서 한 정권을 무너뜨렸다.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정말 그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학생들의 그 용기와 그 대담함은 정말 그 감탄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때 생각은 어땠나 하면은 이런 그 사회에 대한 정부의 특히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저항할 수 없을 거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 하는 젊은 용기, 뒤를 분간하지 않고 뒤를 되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부터 먼저 하는 그러한 무모한 용기라고 할까? 그 용기가 불러준 하나의 결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해낼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고도 또 방치하면은 이거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다. 뭐 이런 마음들이 좀 공유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용기를 불러일으킨 것 보면은.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역으로서 2.28 정신은 뭐 오늘 이 순간에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주역이 생각하기로는 어떻습니까? 꼭 이것만은 우리 후배들이 또 젊은 층이 이렇게 좀 기억하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하나 있다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28의 기본 정신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정의의 실현인데 그 불의에 대한 저항의식 그게 중요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하면은 내 스스로 내면적인 힘이 축적돼야 됩니다. 그런 힘은 그냥 학교 교육,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것도 하지만은 내 스스로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책을 독서를 통해서 네. 내 힘을 길러야 되고 그 힘을 기르되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스스로 인격을 닦아서 네. 정의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는, 특히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과 같은 입시 위주의 생활하는 학생들이라도 고전이라든가 이런 예. 책을 읽어서 스스로 힘을 기르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예, 스스로의 이제 내면을 키우고 힘을 길러라는 말씀 예.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그 원로와의 대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28TV 오늘은 228 기념사업회 전 원로 자문회의 의장을 지내신 정시식 원로님과 함께했습니다. 228 정신은 자유, 민주, 정의, 청년과 미래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주역들이 외치고 행동으로 보여준 228 정신은 오늘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으로, 에너지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8 정신을 이어가고 기록하는 228TV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